네, 안녕하십니까. 선박 해양 플랜트 연구소의 박종원입니다. 저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저희가 어, 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일단 앞서서 IoT 플랫폼, 그다음에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1-2가 통신망하고 정보 수집 제공 장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한 시스템 디바이스별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IoT 통신망 그리고 정보 수집 제공 장치 이 부분에 대한 먼저 정의를 말씀을 드리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컨테이너 터미널에 작업자 그리고 항만에 있는 많은 장비들의 위치뿐만이 아니고 상태 정보를 실시간으로 초고속으로 수집 전달해서 IoT 플랫폼 그리고 IoT 플랫폼을 통해서 서비스로 전달하기 위한 인프라를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만 전용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프라이빗 LTE와 그리고 IoT 캣 M1 전용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IoT 정보 수집 제공 장치는 마찬가지로 작업자와 항만 장비의 위치 상태를 초고속으로 그리고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그리고 이제 항만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컨테이너라든지 차량 번호 그리고 대기열 번호 이런 정보들을 CCTV를 이용해서 식별해서 제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항만 운영과 안전 서비스에 대한 그런 정보들을 실제 받아서 항만 작업자나 이송 장비가 작업 지원이나 위험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그런 디바이스들이 가장 상세하게 어떻게 정보들이 주고받는지 흐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야드 트럭에 설치되어 있는 위치 정보들은 기본적으로 항만 운영 그리고 항만 안전에 그런 위치 정보들이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크레인이나 야드 트럭의 상세 정보들이 마찬가지 항만 운영이나 항만 운영을 위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자에 설치되어 있는 위치 정보들은 0.2초마다 항만 작업자의 위치 정보를 항만 토스라든지 항만 안전 서비스에 제공을 하게 되고, 특히 이제 그 스마트워치에서 갖고 있는 심박 정보들은 항만 안전에 제공함으로써 작업자에 대한 안전 정보를 판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을 하고, 어떤 위험 구역에 들어올 때 해당되는 그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받아서 표출하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만 이제 이동 장비 허드 슬롯이나 AR 클래스는 항만 운영에 필요한 작업 정보들을 받아서 표출을 하기도 하지만, 특히 이제 야드 트럭에서 뒤에 샤시에 대한 탈부착 이런 정보들이 토스를 위해서 운영을 하는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샤시에 대한 그 샤시가 있으면 샤시 번호를 추출해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샤시에 대한 탈부착뿐만이 아니라 향후 샤시에 대한 항만 내에서 관리도 가능하도록 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CTV는 차량 컨테이너 번호 이런 대기열 정보를 항만 운영을 위해서 제공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항만 안전, 아까 2-2에서 여러 가지 이제 안전 서비스들을 위해 필요한 영상 정보들을 제공을 하는 그런 정보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1-2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디바이스들과 정보 제공하는 범위고요. 세부적인 그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제 항만 전용망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항만 내에도 일반 사용자들이 이동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상용망하고 항만 전용망을 분리하기 위해서 P-게이트웨이를 구축을 해서 그 망에 대한 정보들을 구분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2월 말에 실제 연동이 돼서 서비스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무엇보다 이제 0.2초에 대한 위치 정송을 하기 위해서는 망 보강 작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올해 그 8월 달에 4번 선석의 A8 조명탑에 실제 이 두 개의 기지국이 설치가 돼서 우측 그 하단에 보시면 좌측은 기지국이 설치되기 전, 그리고 우측은 이제 설치된 이후인데, 그 B 지점에 보시면 예전에는 좀 노란색이나 빨간 부분에서의 어떤 통합 품질이 약간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기지국이 보강이 되면서 상당히 품질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망 차원에서는 계속해서 그 전 범위에서의 통합 품질을 최적화시키고 안정화시키는 이런 작업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품질 최적화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항만 장비에 대한 위치 추적 센싱 디바이스고요. 아까 1-1에서 시연을 통해서 실제 야드 트럭에 부착된 정보들이 IoT 플랫폼을 통해서
올라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 오른쪽 하단에 있는 야드 트럭에 저희가 1차년도에 제작했던 시작품이 설치가 돼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최종적으로 구현하려고 하는 그런 위치 추적 센싱 디바이스는 RTK GPS를 쓰는 것뿐만이 아니고 어떤 그 위치 추적에 대해서 어떤 추락이라든지 어떤 컨테이너의 위치 아니면 스프레더의 위치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삼축 자이로 센서를 포함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와, 그리고 이제 야드 트럭 같은 경우는 갑자기 전원이 나가게 되면 시스템들이 나갈 때 그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슈퍼캡 배터리, 이런 부분들을 전체 고려를 해서 시스템 부분들을 제작을 하고 있고요. 왼쪽 이제 하단에 보이는 그런 이제 기구 디자인이 최종 저희가 볼 수 있고 탑재할 수 있는 그런 시료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2차 시제품이 10대가 만들어져서 각각에 대한 기능 구현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 11월 말에는 기구까지 포함한 시스템들이 만들어져서 12월 달에는 해당되는 그 제품에 대한 기능 검증 시험들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항만 작업자용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스마트 헬멧하고 그 다음에 그 스마트 워치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헬멧은 기본적으로 항만 작업자가 오랫동안 헬멧을 쓰고 있을 때 인체에 영향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체 영향을 고려한 헬멧 설계가 오랫동안 진행이 되어 왔고요. 헬멧 안에는 기본적으로 교체용 배터리하고 그 다음에 작업자 위치 정보를 보낼 수 있는 위치 센서, 그리고 음영 지역에서 위치를 측일을 할 수 있는 BLE, 그리고 이제 작업자가 갑자기 추락하거나 하는 부분들을 센싱할 수 있는 그런 센서들을 포함한 부분들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작업자 간의 이제 그룹콜 부분들이 음성 PTT로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스마트 헬멧하고 작업자가 차고 있는 스마트워치 사이에는 블루투스로 정보들이 주고받고 있고, 그래서 심박 센서에 대한 정보들을 주기적으로 2-2의 안전을 위해서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안전 쪽에서 어떤 위험구역에 들어오면 스마트워치를 통한 진동 아니면 헬멧에서의 그런 비표음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안전 정보를 표시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무선 통화통신 모듈은 오른쪽 하단부와 같이 프라이빗 LTE뿐만이 아니라 IoT 그리고 PS LTE까지 전체적으로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제작이 되고 있고, 이런 모든 시스템들은 11월 달에 제작이 돼서 12월 달에 시험을 거쳐 가지고 실제 적용이 될 예정이고요. 다만 이제 스마트 헬멧 관련된 부분들은 아무래도 현장에서 이제 착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의견을 받아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제 CCTV 솔루션이고요. CCTV를 하기 위해서는 요새 지능형 CCTV를 하려면 AI를 통한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BPT 협조를 얻어서 5번 게이트에 실제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관련된 데이터들을 우선적으로 수집을 했습니다. 그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결국 컨테이너나 차량 번호를 인식을 하려면 그 영역을 먼저 찾아야 되고 그 영역 내에서 텍스트를 인식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현재 이제 그 영역을 찾는 부분들은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게이트를 통과를 하는 컨테이너 트럭에 대해서 가로에 대한 컨테이너라든지 세로에 대한 컨테이너들에 대한 로컬라이제이션 부분들은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 이제 제일 어려운 부분들은 인식된 영역에서 그 텍스트를 추출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파이 테스트렉트라는 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인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컨테이너에 대한 이 정보는 컨테이너가 갖고 있는 왜곡 울긋불긋한, 그리고 그 들어가는 곳에서의 음영, 그리고 현장에서 사용되는 것에 따른 많은 훼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신호를 가지고 여러 가지 영상 처리를 함으로써 텍스트렉트를 가지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는 찾았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 각각에 대한 영상 처리 부분들을 알고리즘을 구현하고 있는 단계고요. 실제 이 컨테이너의 문자 인식을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로컬라이제이션에서 그냥 욜로를 이용한 로컬라이제이션뿐만이 아니고 실제 리저널 스코어를 적용을 해서 조금 더 그 문자를 인식하는데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알고리즘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거와는 별도로 지금 키사 인증이나 키와 인증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사 같은 경우는 침입 배회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시험에 하는 평가 항목이고, 쓰러짐에 대한 키사 인증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침입 배회하고 화재 유기에 대한 부분들은 올해 말까지 해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와 인증 부분들도 번호 인식이나 인식 부분에 대해서 받았는데, 이제 인증을 받는 거랑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저희가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그 항만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트럭이나 이런 대기열에 대한 카운트 부분을 요청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측 상단에 있는 부분은 BPT에서 제공한 이제 게이트 동영상입니다. 실제 어떤 그 영역을 설정을 하고 그 영역 안에 차량이나 컨테이너가 들어오면 개수를 제공을 하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고요. 이 부분은 많은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조금 더 연구를 해서 개선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서비스가 된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동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야드트럭 솔루션은 야드트럭의 허드 솔루션은 기본적으로 항만 운영을 하는데, 항만 야드트럭 운전자가 토스로부터 받는 그런 작업 지시 정보를 표현해주고, 그걸 가지고 다시 작업 완료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주는 그런 거를 기능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이제 좌측에 있는 것처럼 작업자에 대한 뭐 정보, 아니면 작업 시간, 그리고 할당된 작업량 정보, 이런 부분들을 제공을 하게 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작업 계획이나 작업 지시 정보, 그리고 진입 순번에 대한 작업 정보, 이런 부분들이 가운데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항만 내에서 현재 위치라든지 작업 관련된 내가 어디로 이동해야 되는 이런 위치 정보, 특히 이제 YT 플링 서비스 같은 경우는 그런 정보들을 2-1이나 아니면 자체적인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목적지를 찾아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들을 구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 이제 특히 이제 야드 트럭의 어떤 위험 구역에 들어가게 되면 안전 서비스에서 위험 정보들이 날라오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레벨에 따라서 이제 좌측에 안전 정보를 표출해주는 그런 부분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야드 트럭에 들어가는 허드 솔루션을 위주로 구현을 할 예정이고, 내년에는 크레인 같은 경우는 작업자들이 가장 고충을 호소하는 것은 계속해서 아래를 보고 작업하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러링을 해서 작업자들이 좀 더 편안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크레인용 허드 솔루션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AR 글래스를 이용한 솔루션 관련해서는 저희가 1차 년도에 탈리맨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의 유지보수 작업자를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선정을 했었고요. 그 중에서 이제 탈리맨에 대한 웨어러블 가시화 솔루션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탈리맨은 그 검수를 하기 위해서 현장의 PDA라든지 여러 가지 종이, 그리고 무전기 이런 부분들을 전부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AR 글래스를 이용을 해서 어떤 자기가 받은 할당된 작업에 대해서 인식을 시켜주고, 그 정보를 가지고 작업 대상인 컨테이너가 실제로 왔을 때 그 컨테이너를 인식을 하고 그 정보, 그 작업 대상에 맞는지, 그리고 그게 맞다라고 하면 그 정보를 거꾸로 이제 토스로 알려주면서 여러 가지 이런 작업 절차들을 좀 간단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솔루션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항만 외부 작업자용 어플리케이션입니다. 항만 외부 작업자용 어플리케이션은 크게 저희가 이제 선사에게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하고, 그리고 외부 트럭의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구분해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들은 그 핸드폰이라든지 아니면 태블릿 아니면 노트북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언어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사용 어플리케이션은 컨테이너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작업 현안 정보, 그리고 터미널의 도착 예정 시간, 그리고 컨테이너에 대한 회전율 정보 등을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운전자용 어플리케이션에는 지금 내가 가는 터미널의 혼잡 정도, 그리고 게이트가 얼마나 혼잡한지, 그리고 이제 게이트에 가까이 가면 슬립에 대한 사전 발행, 그리고 컨테이너에 대한 반출입 예정 시간, 이런 등등에 대한 정보들을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외부 작업자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아직 저희가 최종 구현된 건 아니고요. 지금 구현되고 있는 그런 정보들을 간단하게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서비스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휴대폰이나 태블릿 어느 것도 다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공용 플랫폼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잠시 보여드렸던 지금 야드 트럭에 설치된 위치 정보들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위치 정보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올해 지나고 내년에는 지금 대상 그 야드 트럭 그런 부분에 모두 설치해서 이런 정보들이 서비스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고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